안녕하세요.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참 그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분분하죠. 국회에서도 지금 그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 주시면 정말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잘 하겠지만은 이런 그 사항이 터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사기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참 좋은 사업이라 해가지고 추진한 게 참 그 정부 공직자들도 개입이 돼 있고 공짜 아니라 참 사회 저명 인사들도 많이 개입이 됐던데 참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또 그 코로나 19 때문에 얼마나 그 참 소상공인들 그 어려운 줄 아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항이 국민전 사항이 그 이 발견됐을 때는 참 조속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참 그 공정 그 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그 재판을 받고 공정의 법 처리를 해 주십사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실 펀드 그 보면은 투자들 눈물 많은 그 사연들이 많아요. 이게 그 라임 옵티머스거든요. 뭐 심지어는 2조 뭐 저 3천원이 5천원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그 돼버리고 등급 뭐 조작했다니 서명 위조 해가 총체적 그 사기 판매를 했다 해가지고 말들이 여론이 분분합니다. 집요한 투자 유혹까지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 투자하라 해놓고 이 참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피눈물 흘리는 데는 한가히 그 설왕설래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조사를 착수해서 참 좀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라임 사태로 시작해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은 절망에 진짜 빠져 있습니다.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그액을 펀드 상품에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된 허탕한 뿐이에요. 그런 배신감과 당혹감도 동시에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은행 정거사들은 서류를 멋대로 작성하는가 하면 불안전 판매 등을 일삼아 피해자들이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오랜 시간 피땀 흘려 모은 그 괴로운 노후 자금을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난리들입니다. 피해자들이 마지막까지 기다릴 걸었던 그 정부하고 금융사 모두가 뒷짐만 치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지 않나요? 권력 개입 의혹이 불거져 나와 방관의 이유가 점차 명확해진 후에는 절망에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령의 치매 노인이 대리 서명한 후 멋대로 서류 조작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런 그 일들이 우리가 참 알 권리, 국민들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 깨알같이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 사기 펀드 판매에 열중한 그 국책은행들도 좀 각성해야 되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국내 운용사와 디스커버리 운용이 기획한 사모펀드거든요. 은행 정거사들과 판매사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판매사 중 하나인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디스커버리 US 핀테크놀리를 채권 펀드와 디스커버리 그 US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를 각각 3천주 12억 원, 그런 3,180억 원어치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디스커버리 그 펀드를 판매한 검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올해 8월 기준으로 기업은행 IBK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했다 판매 중단된 액수는 3,124억 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IBK 투자펀드 사기에 참 웃지 못할 진짜 우리 가슴 앓는 이야기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86세 치매 아내가 병원비를 다 잃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국채은행, 기업은행에 불안전 판매를 통해 펀드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판매 중단 사태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은행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일 구문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착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나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을 받아가는데 투자 성향과 부동산 분석이 투자 성향과 분석 등의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충분한 질문과 유의사항들을 안내한 후에 투자 성향을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PB센터 가면은 그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프라이빗뱅크 PB센터죠. PB들은 각 세부 항목을 사실 어떻게 체크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도 참 고객의 투자 성향을 위험 등급 1등급 상품에 맞게 공격 투자형 또는 적격 투자형으로 또 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고객들은 확인서 성명란에 이름만 기재하고 도장 날리면 서명만 하려 해가지고 하는 경우 은행 가면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나이 많은데 70대 이상 내 80대 90대들을 그렇게 안 해주면 또 글쓰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주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서명을 했다니 안 했느니 참 은행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참 이렇게 나와진단 말이죠. 그것은 참 고객들이 80대 90대는 글 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도와주기 위해서 이름까지 다 쓰게 해줘요. 그게 일이 발생 안 될 때 그게 좋은 점을 부각되지만은 일이 발생됐다면은 직접 안 했다 하고 둘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행 및 IBK 투자 금융 준칙에 따르면요. 중도 판매가 불가능한 배생이거나 구조화 상품들은 고령 투자자 투자 권유 유의 상품으로 분류해야 하거든요. 권유하는 경우에 지점장은 소비자 보호 담당자가 사전에 적정성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고령 투자자의 경우는 반드시 고령 투자 권유 가입 확인서 및 상담 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한 고령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 및 투자 손익에 따른 투자 책임에 따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듣고도 참 이제 까먹습니다. 80, 90대 했으면은요, 금방 들어도 내일 되면 까먹어버려요. 들어도 못 들었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참 은행의 책임을 돌리는 보니 참 돌다리 굴러간다고 집에 생애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즉시 가입할까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참 좀 늦추고하면서 해야 되는데 잠깐 이야기도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93살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93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편하게 안 해주면 또 짜증 내고 이런다.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심하고 또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져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습니다. 내 아내 할머니는 치매로 참 생활하는데 나보고 대신 사인하라고 해서 해줬다고 이리들 이야기였네. 문제가 터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역대 부실 라인 펀드 고령자 주부 무작위 불안전 판매한 게 사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계획된 사기 옵티머스 펀드니 해서는데 참 이건 은행, 증권사, 투자사, 가입한 고객들 다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 책임을 몰아갈 수는 없는 거죠. 한매 중단된 주요 펀드 운용사 펀드를 볼까요?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가 있고요. 이것은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 채권 펀드입니다. 디스커버리 운용사가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에서 해요. 판매사는 기업은행 IB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합니다. 이게 한매 중단금액 3,124억 원이에요. 그럼 폴루트 F1 D1호는 볼까요? 라임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은행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테티스 2호가 나와 있습니다. 2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라임 자산운용에서 하고요. 그리고 크레디트 인수리드 1호가 있고 라임 자산운용에서 이것도 운용합니다. 그러면 플루토 TF 1호도 라임 운용사에서 하는데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하고요. 이게 보면은 라임 운용사 테티스 2호는 그 판매사가 신한금융투자서, 신영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요. 그리고 크레디트 인슈 아리트 1호는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다산증권에서 하고요. 플루트 TF 1호는 라임 자산운용에서 하는데 KB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농협입니다. 대신증권에서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데 NI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합니다. 그러면 테디스 플루트 F1D 1호하고 테디스 2호하고 크레딧 인수 어리트 1호하고 플루트 TF 1호는 이게 판매 중단 금액이 1조 4,651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펀드명에 또 옵티머스 펀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인데 NH 투자증권에서 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5,151억 원입니다. 이게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인데 우리가 기본의 디스커버리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따르면 피해자들은 계약 전후 상품 설명서, 계약서, 약관, 자산운용 보고서 등 한 장 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투자 제안서마저 대비라고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들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피해금이 1조 8,151억에 역대 부실 라임펀드 고령자 주부 대상 무자위 불안전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의 라임 자산운용이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과 불안전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한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텔레비를 터면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된다는 거 싶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 때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주고 친근하게 타고는 은행 PB들을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가입을 안 했으면 이 문제가 터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할 때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리 보고 저리 참 알아보고 해갖고 결정을 내는데 그렇게 쉽게 1억 천금벌이게 해서 한 국민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현재 플루토 TF 1호는 무역금융펀드인데요. 판매한 은행 증거사는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상해 주겠다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그런 나머지 3개의 라임 펀드는 건강음과 가교 운용사가 피해금을 아직도 추산하고 있고, 아직 거의 다 추산했습니다. 전액 배상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돈을 걸고 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비상장 업체들의 사모 사채에 투자했다가 2,900여 명이 모두 5,500억 원 손실을 본 사건입니다. 이거는 저번 8월달에 기준 한매 중단 금액은 3,042억입니다. 추가로 2,109억 원이 더 한매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잘 인지하시고, 내가 이 펀드를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투자자나 은행이나 그 저 국민들은 이 펀드에 대해서 내가 할 것이 아니니까 잘 판단하시고 그러고 잘 이렇게 청업버리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참 이 투자하는 거 좋습니다. 돈 있으면 투자해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참 세심하게 박용하면서 하시면 더욱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 같은 돈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와 있다고 여론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참 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잘 말끔하게 깨끗하게 처리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또 뒤에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에 제공해 드렸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